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과 지지의 생성이라는 제목으로 천간, 하늘의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어떻게 생겨서 정해졌느냐에 대해서 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간과 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육식갑자의 궤를 만들어서 궤를 지어서 이제 그 풀어주는 예전에 우리 그 주역이 그것이 참 내가 말할 때마다 참 요 대목을 말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뭐 한 7, 8년 전 거의 만 년 전의 이 역사에서 인간 역사에서 어떻게 그 하늘의 천체의 운행을 알았느냐. 그래서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목, 화, 토, 금, 수, 즉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그 움직임이 그 태양계의 안에 별들이라는 것을 참 아주 알았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의 중심에는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이 있죠. 태양계의 중심에 이제 모든 것에 그 양기를 쏟아지고 열기와 화기를 쏟아지는 그 태양의 열. 말하자면 태양계에서는 태양의 열이 얼마만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는 땅에서 태양에서의 그 일정하게 그 말하자면 그 열기를 주죠, 에너지를.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과학자들이 또 발견한 것은 뭐예요? 태양의 흑점, 태양의 가의 그 흑점들이 그 코로나들이 흑점들이 타서 툭 말하자면 이제 그 불거져 나올 때 그때의 에너지나 그 자기장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기후 변화라든가 그 모든 그 말하자면 지구의 그 환경에 아주 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도 요즘엔 다 그 알아내는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달의 움직임, 즉 음을 정할 때에 음을 정하는 그 달의 기운에서 또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알았냐는 거죠. 지금이야 뭐 참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이제 쭉 한 거의 한 2, 300년의 역사에서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뭐 5천 년, 6천 년, 7천 년, 8천 년, 거의 만 년에 가까웠기 전에 이미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또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아닌 그 밖의 우주에는 또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다 알아서 이렇게 오행을 정하고 각각의 별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멀리는 이제 해왕성,冥왕성도 있습니다만은 그 별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아서 정했냐. 참내 말할수록 아주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들이 그 항상성, 항상 그렇게 빛나고 있는 별이며, 또 말하자면 하늘에 떠 있지만 그들의 불변성, 그 변하지 않는 자기의 궤도를 찾아서 그 주기에 맞게끔 돌아가면서 또 부딪히지도 않고, 참 그런 것들은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지구를 태양과 지구의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하자면 그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그 별들의 운행까지도 다 알았다는 것이 참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뭐 과학이 발달해서 다 증명하고 있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 수천 년, 거의 만 년에 가까운 인간 역사에서 참 그 당시에 그 육식갑자를 정하고 음양과 오행을 정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의 그를 보면 태호 복희씨가 예전에부터 그 전해져 오던 환역을 정리해서 복희팔괴를 정하였다. 근데 그 역법에서 우리가 이제 갑자, 을축, 병인종명 해가지고 임술, 개해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 개해로 끝나는 그 개해의 역법을 그것을 돌려서 갑자로 시작하는 역법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일이 되든 저리 되든 좌우지간 참 하여간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제 태호 복희씨가 가장 오래된 문헌상에 말하자면 그 주요 8괴를 그 정리하신 분이라고 하니, 태호 복희씨가 대략 언제쯤에 말하자면 계셨던 분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우리 그 말하자면 고조선 이전에 우리나라 1565년의 역사를 지니고 왕이 18명이 말하자면 그 계셨던 우리의 그 배달국의 5대 환웅 태우의 환웅의 말하자면 이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대 환웅인 다이발 환웅의 말하자면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정확하게는 BC 3528년에서 3413년에 말하자면 거의 이제 90세의 그 이상의 장수를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3500년 전에 2000년을 한 5500년 전의 인물이시네. 말하자면 그 태우 복희씨가 5500년 전에 말하자면 오셨던 분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육식갑자의 공부를 제가 이제 참 어찌 보면 저도 좀 내 인생에 말하자면 내 생애 한 반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고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원천적으로 이 하늘의 별까지의 그 자리는 우리들의 머리로서는 그냥 문헌상으로만 있는 것만 정리할 뿐이지, 이 역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은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그 태호 복희씨가 환역을 정리해서 이제 복희팔괴의 거로 정리하셨다라는 이제 그 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별자리들 말하자면 이제 갑, 을, 은, 오행이 목인데, 목성의 음과 양, 갑을 할 때 목성의 양이죠. 갑은 양, 그 다음에 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화는 병정입니다. 그럼 병정. 그럼 그 양은 병이 되고 음이 병화가 됩니다. 암수의 관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토 하게 되면 무와 기가 되죠. 무는 양의 기운이고 기는 음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경신인데 경은 양의 기운이고 신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는 임과 개가 되죠. 임은 양의 기운이고 개는 음의 기운입니다. 제가 이제 음양과 오행에서 천간의 풀이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이걸 어떻게 옛날 거의 한 8,000년, 9,000년 전에 어느 분이 이걸 만드셨냐? 이거 참 누군가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정해져 오는 거고, 하여간 누군가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후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달국의 얘기를 조금 해야 안 되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고구려나 말하자면 이제 부여나 북부여의 역사를 이제 고구려 이상은 잘 우리나라의 현재 역사학자들도 잘 어떤 정설적인 얘기가 있지만 말을 잘 안 하고 연구를 잘 안 해요. 왜? 해봐야 뭐 외국하고 싸우게 되니까. 외국하고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다 그걸 흡수를 해버렸거든요. 중국에서 자기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고구려도 변방에 있는 자기들의 속국의 나라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고구려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에 말하자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북쪽 땅이 거의 다 차지했고 산동반도나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까지도 다 고구려 땅이에요. 네. 옛날 공자가 나셨다는 노나라도 역시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의 우리나라의 땅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들이 지구의 중심이다 하는 중화 사상입니다. 중화 사상. 즉, 우리가 이제 중국을 떼놈들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욕심이 너무 많은. 그냥 또 형식과 허례의식을 많이 차리는. 예.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빼앗긴 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고구려까지나 뭐 겨우 그냥 근근히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까지만 나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위로 올라온 부여라고 하는 땅에서 그다음에 북부여의 관계로 가서 그다음에는 고조선의 역사에서 고조선의 역사는 2333년의 역사는 48대의 왕이 있었으면, 즉 48대의 단군이 있었어요. 단군이. 예. 1대 단군은 왕급이시고 2대 단군은 부루. 이렇게 이제 그쪽에 48대 고열과까지 내려오셔서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왕위를 내놓으시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고조선의 이전의 나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배달국이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의 시가 거기서 나왔고 사실 배달국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또 환국이라고 하는 또 역사가 26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사람들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내가 이제 그 얘기는 좀 피하고 어찌되었든 1565년에 인간의 존속기간과 18대의 왕이 존속했던 배달국까지의 역사만 찾아도 모든 세상의 중심은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족들 나라의 시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요, 옛날 말하자면 중화족들, 옛날 우리가 이제 12나라가 갈려져 나올 때 걔네들은 중국 애들은 이제 지금 시안 쪽에 그쪽으로 내려온 반고의 자손들이라고 그럽니다. 반고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좀 더 동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산맥 밑에 있는 중국의 저 땅도 안에 저 끝에쯤 있는 산맥 밑에다 자리를 잡고 말하자면 이제 털을 잡았던 게 반고의 자손들이에요. 그게 이제 중화족들의 한족이 되는 거지, 한족.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더 동쪽으로 백두산까지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신시 털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국 이전에 환국의 나라의 환인이 말하자면 여러 신하들과 이제 말하자면
지상을 내려다 봤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 표현은 높은 산에서 멀리 있는 그 들판을 이제 내려다 봤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신으로서 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즉 지구가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뭐 7,000년, 8,000년, 9,000년, 뭐 10,000년 전 이전에는 그 지구가 거의 물에 차서 그 땅에 그 땅을 드러냈던 땅이 최초의 땅이 말하자면 지금 히말라야와 그 바이칼 호수 부근이 높은 지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던 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세월이 가고 수천 년의 세월이 가고 한 3, 4천 년, 5천 년의 세월이 가면서 물이 점점 빠지고 점점 뭐 이제 이 강산이 말하자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또 항상 그 모험심에 의해서 멀리 말 타고도 나가보고 며칠 막 말 타고 나가보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형을 말하자면 살피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지대 파미르 히말라야와 파미르 고원지대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그 산이 고지대니까 생산이 없는 너무 척박한 땅이 되니까 우리가 좀 잘 좀 살 수 있는 땅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참 수십 년에 걸친 이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땅의 이제 영역을 잡게 되고, 이제 말하자면 그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달고기 나라가 형성이 되죠. 이제 환인이 말하자면 지상을 내려다 보는 거죠. 이제 그 당시는 태백이라고 했는데, 태백이라고 하는 말, 또 큰 넓은 땅, 즉, 백자가 흰 백자가 밝게 보이는 저 넓은 들판들, 뭐, 물론 이제 산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 들판들, 그 넓은 땅들을 내려다 보면서, 가히, 홍익 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독백을 말하고, 참, 저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땅, 뭔가 생산성 있는 땅, 저렇게 살기 좋은 땅이 저렇게 있구나. 이 왕이 독백으로 말을 하니까, 옆에 신하들이 말하자면 그 환인의 뜻을 알고, 말하자면 저 땅을 우리가 가서 경작을 하고 백성들을 거기서 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제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을 추천하죠. 환웅이 이제 용맹함과 지혜를 갖췄으니까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다스릴 뜻을 또 지녔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니 당신의 아들을 환웅이를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추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환인이 환웅을 불러서 뜻을 물어보죠. 네가 저 아래 태백의 지방으로 내려가서 나를 세우고 다닐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의 이익이 되고 말하자면 홍익 인간의 뜻을 지니고 나를 이루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제가 말하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가 그 뜻을 안 잊어버리고 나를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왕이 환인이 3,000명을 이끌고 가게 합니다. 3,000명을 이제 해서 주면서 천부인을 이제 또 내려주죠. 천부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징표, 즉 배달국의 왕으로서 아들에게 너는 환인의 즉 자손이다, 즉 하늘의 자손이다고 하는 것을 천부의 징표를 주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천부의 지인이 뭐 세계를 주었다 해서 여러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어떤 물건을 준 것이 아니라 천부경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천부경. 예.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로서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왕이 말하자면 그 신하에게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너 가서 저기 가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 무언가의 밝은 이치를 준 것이지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해서 뭐 칼을 준다든가 창을 준다든가 뭐 구리 거울을 준다든가 뭐 왕관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았겠냐. 왜? 그건 없어질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때 천부에서 주신 것은 천부경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웅인이 무리 3천을 이끌고 이제 그 태백의 이 땅으로 내려와서 말하자면 이제 신시의 도읍을 열고 이제 배달국이라 이제 칭하게 되죠. 그래서 일대왕이 환웅입니다. 환웅.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뒤로 18명의 왕이 1565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우리나라가 수백 년간 거의 1000년 가까이 말하자면 고려 때부터 그 외침을 당하고 조선조에 와서 또 청나라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나마라도 좀 자존을 지키고 살았는데 문제는 일본 놈들이요.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 시대가 약 한 35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즉 그때 당시 조선에 있는 고문서들은 무조건 다 갖다가 그냥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고문이 다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져간 것들은 일부 많이 태우긴 했지만 또 자신들이 보기에 좀 아까운 것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어느 절에다가 좀 했는데 그 절이 말하자면 수장되어져 있는 절을 알 길이 지금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참 아주 못되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의 문화를 철저하게 아주 그냥 그 35년 동안 아주 그냥 시골 구석구석 장터마다 다니면서 그냥 그 옛 글들 다 갖다가 그냥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어쨌거나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홍익인간 이타제화의 사상, 즉 남들에게 널리 서로 돕고 살게 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없어요. 왜 없느냐를 보면 사람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70년 전만 해도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뭐 100개의 나라가 있었다? 당시에 한 130개국의 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한 나라예요. 꼴찌에서 세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히 잔악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그나마라도 1945년에 광복을 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소련의 욕심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 준비를 한 거 아니에요? 뭐 탱크라든가 대포 이런 거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 군인들은 미군들이 그나마라도 와서 좀 지켜주는 어떤 과정이 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충청도 있는 천안이나 온양이나 이런 데는요, 북한의 탱크들이 한 대만 들어가면 그냥 아주 탱크는 그냥 집들을 그냥 밀어버렸답니다. 그냥. 사람 사는 마을을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한 2시간이면 그냥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그냥 또 다른 데로 내려가고 그런 얘기를 내가 실제로 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1시간 좀 넘으면 2시간 정도는 웬만한 시골 솔직히 몇천 명 한 10,000명
뭐 정도 사는 그 시골 동네들 그냥 탱크 하나 갖다 그냥 밀고 다녀도 그 저항하는 그 군인이 없었으니까요. 탱크를 파괴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의 그 잔악함, 그런 것들인데 요즘에 또 세상은 이상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자생 빨갱이들이 그렇게 또 많아졌어요. 자생 좌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정신 못 차린 얘기죠. 좌파한테 그렇게 당한 곳에 나라가 반동강이 나 있어서 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우리나라가 좀 흘러가는 면도 있습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내가 하겠어요.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 육식갑자의 천간과 지지는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참 만들어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과학적인 근거를 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그 육식갑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걸 누군가 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전한 게 있으면 글이 있어야 돼, 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뭐 아직도 뭐 정확하게 뭐 녹도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5천 년, 6천 년 전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녹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하자면 만들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말하자면 이제 이 한 3,500년 전, 3,700, 800년 전에 이제 말하자면 비로소 한자의 그 말하자면 문자, 그 상형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문이 발달하게 되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5천 년 전, 6천 년 전에 그 말하자면 그 배달국의 초기의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녹도문이라고 일부의 그 예시된 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걸 파악할 수는 없고 그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 글이 녹도문이라도 남아서 한자의 발전, 말하자면 한자는 대략 3,500년 정도의 역사, 3,000년, 한 4,000년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동북아의 역사에 한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나마라도 이제 문자의 표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학문들이 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불변성, 글의 불변성, 말하자면 그 글이 있었다라면 그 글이 어떻게 변화의 과정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 변하지 않는 그 뜻, 글을 지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한자를 사용하면 불편함이 없죠. 그러나 그 한자도 때때의 변화에 의해서 많이 변했을 겁니다. 많은 글자들이 말하자면 점점 간체화되고 초소화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육식갑자의 그 천간과 지지의 생성은 누가 만들어서 누가 했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단 대략 한 짧게 잡아도 8,000년, 9,000년 전에 당시에 그 어른들이 말하자면 이 천간 지지, 천체의 운행과 모든 걸 보고 만들어내서 나라의 운영이나 사람들의 운세에 기름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주역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그런데요, 그것을 지금 증명할 수도 없고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음양 오행학을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은 지금의 과학적 관계의 증명으로도 너무나 아주 천체를 꿰뚫어 본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누구라도 이제 뭐 음양 오행 그러면 뭐 점사나 보고 뭐 그렇게 뭐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미련한 얘기입니다. 미련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종교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솔직히 한국에 와 있는 종교들 그 뭐 얼마나 됐어요? 어? 예. 종교 얼마나 됐어요? 기독교 얼마나 됐어요? 예. 불교? 예. 불교 한 2,500년, 뭐 길게 잡아야 3,000년. 예. 그럼 그 이전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어느 교를 내가 폄하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음양오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행태를 정리한 암호다. 예, 암호라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